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외식업의 비용 절감 그 사례를 좀 알아봤어요.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일시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면은 시장 조사를 실시하면은 좀 더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발견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 시장 조사를 실시하면은 우리가 구매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 지난 시간은 이제 구매 방법에 대한 개선이었고요. 그 이번 시간에는 메뉴 개선. 그 실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메뉴에도 우리가 개선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누드 비행기의 등장 그런 거 한번 접했죠? 그런 소식을. 그런데 왜 비행기가 자기가 누드일 이유가 있나요? 그죠? 비행기가 뭐 때문에 그렇게 누드가 됐는지. 비행기의 첫 번째 누드가 된 이유는요, 그거 역시도 비용 절감 때문이거든요. 그죠? 그 색칠을, 비행기도 이제 이 날아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 서로 부딪히지 말라고 보여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조종석, 그 머리 부분, 그 다음에 날개 부분, 꼬리 부분은 꼭 칠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체 부분은 그 칠을 할 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동체 부분을 갖다가 칠을 안 했더니 우리가 얘기하는 도료죠. 칠을. 그 칠을 안 했더니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은 거예요. 비행기도.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근데 그 효과가 도료의 비용, 칠한 비용만 준 게 아니고 비행기는 아주 비싼, 아주 최고급 우리 얘기하는 이 기름을 가지고 날아가잖아요. 그 도료의 무게만큼 기름값이 엄청나게 절감이 됐답니다. 또. 그 무게만큼. 그죠?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라는 게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대해서 아주 깊게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메뉴 개선을 통한 이제 원가 절감 사례를 보면요. 일단은 메뉴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현재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 중에서 그걸 잘 분석해 보고 그걸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소비자들한테 검증이 된 인기가 좀 많고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은 메뉴가 있잖아요. 대표 메뉴. 그런 메뉴들을 주로 추구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좀 수익도 좀 떨어지고 또 인기도 없는 품목들 이런 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괜히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저장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거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메뉴 분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간편한 식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콩이나 뭐 당근, 순무, 뭐 크랜베리 이런 것들 우리 레스토랑에서 많이 취급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대부분 이제 냉동된 상태로 대부분 공급받아서 냉장고에 저장을 해놓고 우리가 또 식자재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저성장기 소비자가 많지 않을 때, 소비자가 많지 않을 때는 그 캔에 들은 거 있죠? 그게 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낫답니다. 운영해 보시니까 비용이 관리가 좀 편안하니까 간편한.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그 캔에 든 것을 활용하는 것도 간편한 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그 구매 방식을 그 메뉴에 접목되는 그런 이제 이 중량 구매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로 바꾸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팩으로 포장돼 가지고 대부분 이제 공급을 받는 게 있고, 그죠? 그런 이제 큰 것들은. 근데 그런 것이 필요 없이 커피나 이런 뭐 조미료 이런 것은 그냥 그 내용물만 무게로 달아서 받는 거죠. 포장 필요 없다. 그러면 또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포장 비용이. 그죠? 우리는 그거 담아놓을 뭐 이런 통이나 이게 다 저장고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화장품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한 회사가 결국은 그 케이스 없이 내용물만 팔아가지고 성공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가가 절감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식당에서도 그런 비용을 빼면은 중량 구매로 개선하면은 상당히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예.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표준, 정량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조리 방법이 좀 개선되는 거예요. 그런 메뉴화 시키면은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원가가 분석이 되고
또 절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당에 가보면은 우리 메뉴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메뉴판을 주는데, 유동 설명서. 이게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바뀔 수 있음을 설명해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새우 요리인데, 이게 알래스카 새우만 우리가 써요. 이 식당에서. 고객들이 다 알래스카 새우만 원하고 왔는데, 그게 가격이 확 폭등할 때가 있습니다. 비싸서.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제조했을 때는 전혀 수익이 안 남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원가 절감이라는 게 본전은 뽑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본전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저렴한 멕시코만 새우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메뉴판에 요리에 이렇게 가로해 놓고 설명해 주는 거죠. 알래스카 새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멕시코만 새우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주면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아, 이거 주로 하는데 어떨 땐 이걸 또 줄 때도 있구나. 그걸 안 해놓으면 소비자들한테 크게 또 혼나잖아요. 그리고 안 알려주면은. 그러니까 미리 그런 원가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는 비용을 해놓고 소비자한테도 알릴 수 있는 유동설명서라 그러는데 메뉴판에 그것을 꼭 같이 해서 제시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겠죠. 예. 그리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그거 한 통 해도 도대체 돈이 얼마인지 우리가 정말 무관심한 이쑤시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면 한국인들 식문화가 꼭 이렇게 고기 드시면은 이쑤시개 꼭 쓰시잖아요. 그죠? 설렁탕 드시고도 이쑤시개 쓰시잖아요. 조금 이제 드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쑤시개 같은 그런 소모품들이 있어요. 그런 식당에 사용되는. 그런데 과거 식당들은 다 그 테이블에 그런 것이 비치가 됐어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지금은 고객들도 좀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거기 없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운터에 계산하는 그 서비스 스테이션 쪽에서 고기만 비치해두고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하게 하면 그런 소모적인 걸 다 줄일 수가 있어요. 그 테이블에 놔두면 우리 주부님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꼭 성냥이니 이쑤시개니 이런 게 있으니까 데이트하려고 누구 기다리면서 그거 이렇게 탑쌓기 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만큼씩 올라가 있어요. 30분 이렇게 기다리면은. 근데 결국은 그것을 대부분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소모적으로 한 행태거든요.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성냥 하나, 이쑤시개 하나도 그렇게 우리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공급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인력 구조. 이걸 개선해야 돼요. 식당에 참 어려운 게 식당에 우리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참모라든가 또 이렇게 설거지 그걸 해주시던 그 아주머니들 구하기 너무 힘들대요. 그죠? 너무 힘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머니들은 다 어디 가셨는지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동포 여러분들도 와서 그 일을 대체하고 일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 따르고 그런 게 있죠. 왜? 문화적인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작업들을 기계에 의해서 대체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동 작업을 좀 보조하거나 대체하게 기계를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어떤 프로세스 단계의 전략을 위해서 주방과 서비스 영역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배치도 새로 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이 달라지면서 또 비용이 절감되는 방법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모든 직무하고 절차 이런 것들 좀 단일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단일화 시켜주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인력 구조를 이제 개선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효용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내보내고 그 효율성이 높은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재구성에 대한 재배치, 그 재계획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때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을 그때 새로운 고용인, 피고용인과 기존에 있는 팀들과의 팀워크.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이 팀워크가 안 맞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그게 다 고객한테 가요. 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조화롭게 보면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죠. 그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과, 인센티브를 잘 활용을 하면은 그 동급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우리가 인력 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그 우리 외식업에서 이 기계가 지금 대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인건비 한 명을 줄였던 게 그 식기세척기라는 거였어요. 그죠? 식기세척기. 그 과거에 전부 다 우리가 직접 설거지를 하니까 그게 노동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한국 주부님들이 집에서도 요즘 잘 설거지 안 하시고 우리 남편분들 보고 하라 그러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집에도 우리 저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있는 것처럼 업소에도 식당에 사용되는 그 좀 대형화된 식기세척기가 개발이 돼서 이제 보급이 됐죠. 그것이 또 다른 효과를 또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인원을 한 명 줄여서 그거를 위해서 대체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인력이 들어올 때도 참모라도 구할 때 저게 있으니까 내가 업무가 더 편해. 고용도 훨씬 더 수월해요. 실례로 이 설거지 하시는 분을 한 식당에서 구했어요. 근데 와서 그분이 어디서 과거에 좀 경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면접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평가를 하려는데 그 일하러 오신 우리 그 아주버님께서 그 사장님하고 인사를 마치더니 바로 뭐 주방 근처로 가서 주방을 살피는 거예요. 쏙 들여다봐요. 그러더니 사장님이 뭐 얘기를 하려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 나가더래요. 왜? 그런 기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 들어가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같은 돈 받을 거나 일할 거 좀 쉬운 데서 일하지. 이거 너무 힘든 데거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아주 좀 순종적인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이런 어떤 기대치 못했던 효과까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이런 기계에 대체한 걸 대체할 때 우리가 좀 보면은 식품 운반기라 그러죠. 그 컨베이어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메이터 같은 것도 있어요. 1층, 2층 이렇게 승강기, 하강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기계화되어 있습니다. 왜 1, 2층 이렇게 메뉴를 들고 오더라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인력의 어떤 효율성을 대체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필요한 건지 이게 정말 나한테 그 원가 절감을 시켜주는 건지 이걸 고민해야죠. 감자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감자 껍질 탈픽인가? 그런 기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가정에 잘 안 쓰지만은 식당에서는 감자탕 전문점 이런 데는 그게 필요하죠. 항상 그걸 깎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식당에서 감자라는 어떤 이 식자재는 상당히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것이 기계를 들일 만큼 필요한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그 서빙이 끝나면 오후 한 2시부터 한 5시까지는 좀 우리가 타임이 비어요. 한가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식당들이 그때 보면은 우리 사장님 또 주방장 뭐 다 나와서 또 서빙하시는 분들 다 합쳐가지고 그때 배추도 절이고 그때 감자도 까고 그때 다 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하고 대체가 될 수 있는 현재 수동 작업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기계로 대체했을 때에 효용성이 없는 것도 생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선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계를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은 꼭 필요한가? 그 필요성 여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계를 우리가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설치 공간의 적정성을 먼저 봐야죠. 내 주방에 그거 갖다 놓을 공간도 없는데 그것만 덜컥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이제 외식업은 구매라든가 또 메뉴 개선, 그죠? 또 인력 구조 개선, 그 다음에 또 기계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걸 살펴봤고요. 또 일반적으로 도소매 업종들이 있잖아요. 우리 판매하고 이런 업종들도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 상품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근데 잘 만들면 뭘 합니까? 소비자가 알아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알리는 과정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광고비, 홍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도 또 잘 사업 전에는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책정을 안 했던 분이 있어요. 그 상품은 다 그 기계를 만들었는데
그 아까 같이 그 식기세척기가 식당에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그때 그것을 상품을 만들었는데 식당에 그게 있는 줄조차 모르잖아요. 그리고 가서 아무리 이거 들여놓고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이거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170만 원을 드릴 테니까 싸게 드리니까 저렴하게 드리니까 사용해 보십시오 해도 그 자체 존재를 인식을 못하잖아요. 필요성을. 그동안에 아주머니 다 설거지 했는데 저게 필요해? 그 저거 넣으면 뭐 인건비가 한 명에 절감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이에 그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 광고를 하는, 그죠? 뭐 신문이라든가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 업체가 빨리 시장을 선점해 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한 수요자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식당 이런 데가. 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그 만드신 사장님이 저희 그 회사를 찾아왔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갖고 있어도 재고예요. 그렇잖아요. 왜 공장에 쌓아놓고 있습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몇 번씩 사대로 영업을 하지 말고 갈 때 아예 다음에 와서 설치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해서 효과가 있으면 결제를 해주십시오. 사용해 보시고. 왜? 모르니까 그 자체의 존재를.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이 갖고 있던 재고 한 500대를 생산한 것을 이 서울 시내와 수도권에 그걸로 필요한 식당에다가 설치를 무상으로 했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할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뭐 그분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거 없어지지 않으니까 할부를 통해서 내가 회수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자금을. 여러분 그 할부 구매라는 게 아주 혁신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사례에서 약간 이제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 다 옛날에 이렇게 우리 수작업으로 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외국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전부 다 농기계가 줘요. 트랙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농부들이 그거는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근데 비싸서 또 못 사. 너무 고가예요, 장비가. 그때 그 맥코이라는 이 회사가 제안한 게 할부. 이걸 사용해서 농사 져서 조금씩 수익 나눠서 갚아라. 10년 만에 갚아더라 해서 그때 우리가 얘기하는 분할 상환 방식이라는 게 처음 도입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어떤 판매 방식이 아주 획기적인 어떤 판매 방식으로 좀 자리를 잡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장님도 그렇게 하니까 쉽게 해서 중간에 그 홍보라는 단계가 필요 없이 바로 소비자한테 그걸 전달했고 그분들이 사용해 보니까 이거 좋다. 이거 한 달 사용해 보니까 실제 인원이 한 명이 필요 없네. 참모에 설거지 하시는 분 구하기 힘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효능을 느끼고 결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통해서 먼저 시장을 500달라는 걸 깔았잖아요. 그게 선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구전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께 잘 팔려나가는 거죠. 먼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홍보를 하고 있을 때 그 회사는 먼저 갖다 줌으로써 사용해 보게 함으로써 사실상의 홍보 비용을 거의 안 든. 그러니까 그 자체도 뭔가를 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우리가 물에 컵이 반이 들었는데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우리가 할 때 선점하는 그 전략이라든가 비용 전감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이제 그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실내로 우리가 그 지방에 있는 이 의류 판매점이라든가 뭐 아동복 뭐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보면은 그 밤에 그 버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뭐 청주, 뭐 마산, 그죠? 그게 거기 있는 상인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물건을 하러 온 거거든요. 그죠? 도매시장에.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요, 지방 상인들은 그날은 전부 다 지방에 가서 그분 가게에 가보면은 서울로 물건하러 갔습니다. 라고 써붙였죠. 하루 쉬어요. 그것 때문에. 그 새벽에 물건 가지고 내려가면은 자야죠. 또 그 새로운 상품을 또 정리해야 되잖아요. 사온 상품을. 그거 다 또 디스플레이하고 내면 하루 영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벌써
요 서울에 있는 분들보다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됐잖아요. 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그것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구매를 해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지금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MD라고 그러잖아요. 뭐 머천다이징 하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신상품이 나온 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해서 실시간 올려놓습니다. 오늘의 신상품은 여기가 어느 매장에서 이게 나왔습니다라고 다 알려줘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분은 거기 접속해서 아, 그럼 아동복 같으면 우리 뭐 무슨 뭐 부르댕 아동복에 뭐 마마 아동복에 거기에 그 아이들 옷 사줘봤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장삐에리니 뭐 이거 쭉 있잖아요. 그 장삐에리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쭉 있단 말이에요. 쭉 있으니까 그걸 보고 아, 내가 요 브랜드 요 옷은 필요해. 그럼 거기서 클릭을 해서 주문하면 돼요. 왜 이미 이전에 그 이 시장에 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이나 이런 걸 잘 아시는 분이 이제 가능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안 올라와도 되니까 그 비용이 또 절감되겠죠. 예. 그 최근에는 그 중국 광주에 있는 뭐 중산빠루라는 그 중산로겠죠. 그쪽에 그 아동복 도매 시장까지 우리 한국 그 MD가 거기 진출해서 거기에 있는 상품까지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에 바로 공급을 하는. 우리 한국은 좀 이제 생산 원가가 좀 비싸니까 중국에 더 싼 상품을 그렇게까지도 지금 이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우리가 정보를 취한다면은 활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죠. 자, 이제 그 월가 절감 계획, 그 외식업과 도소매업 좀 어떻게 좀 하느냐, 그 방법과 이제 사례도 좀 알아봤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계획을 어떻게 내가 세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계획은 내가 생산자가 만들어서 무조건 판다고 팔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만들어 팔면 돼요. 근데 그것은 소비자한테 물어보면 되죠, 뭐. 그죠? 우리 김미숙 씨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디자인 한번 해보세요. 어떤 소재, 벨벳? 뭐 이런 거 좋겠어요? 그럼 거기에 가격 이 정도 얼마라면 구입하시겠습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사전에. 물어보면 얼마에 나는 이 정도 품질의 나는 이 상품을 이 정도 가격에 나는 사겠다. 라는 걸 다 알려줘요, 고객들이 조사를 하면은.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상품을 만들면은 그 상품이 안 팔리면 이상한 거예요. 실례로 미국에 있는 한 이 의류회사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상품을 아주 그 소비자가 디자인하게 만들고 디자인도 직접 하라 그러고요. 가격도 직접 정하라 그러고 품질 정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겠느냐? 당연히 사죠. 내가 만든 건데. 그 최종적으로 그 상품을 만들어 올리니까 그 가격에 올리니까 그분이 구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계획 수립에는 사전에 소비자한테 무조건 물으면 돼요. 이 성공 창업의 길, 특히 원가 절감, 전략 수립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가 모두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상품의 어떤 품목도 결정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을 어느 정도로 줘야 될 건지 그다음에 가격은 내가 어느 정도 취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미 이거를 구매해야 될 수요까지 내가 파악하잖아요. 그 조사를 통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기획 설계 단계에 이게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만들어야죠. 왜 소비자는 5,000원짜리를 원하는데 나는 이걸 원가를 5,000원 들여서 만들면은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죠? 자, 이제 그 원가 절감 계획은 소비자에게 물어서 우리가 수립한다. 이런 것을 명심하면서 자, 이 원가 절감 전략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